뭐 한류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게임 산업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의 상당히 강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어마어마한 이 장시간 노동 등등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 전부터 쭉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 업계에는요, 노동조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전에 게임 업계에 최초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바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게임업계 1호, 2호 노조의 대표분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 지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넥슨 노동조합이죠. 배수찬 지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지회 차상준 지회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시오. 네, 배수찬 지회장, 차상준 지회장 둘 다 이쪽 업계에 계신 지 몇 년쯤 되셨어요? 예, 저는 한 8년 조금 8년. 넘었고요. 저는 한 10년 좀 됐습니다. 여기가 일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보통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요? 이게 보통 일할 게 딱히 없는 게 누구는 하루에 8시간 딱 맞춰서 일하시기도 하고 누구는 한 16시간 이렇게 일하시기도 해요. 네, 그렇겠죠. 뭐 네. 모든 회사가 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심한 분들만 따지면은 한 달 쳐가지고 한 300시간 이런 식으로 막 일하셨죠. 한 달 300시간. 예, 그러니까 하루로 치면은 거의 16시간씩 꼬박 해야 나오는 숫자예요. 그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게임 개발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분야를 안 가리고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팀 같은 분들도 바쁘시면은 그렇게 되고요. 보통 개발자들은 평소에는 그렇게 일이 많은 건 아닌데, 예. 그 게임을 내놓기 직전 그때만 좀 많이 바쁘고, 예. 뭐 그런 식입니다. 예. 저희도 좀 비슷하고요. 예.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저희 이제 크런치 모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뭐죠? 크런치 모드가? 이 단어가 좀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이제 승패를 가르는 마지막 상황일 때 크런치라고 이제 예, 크런치 모드라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사활을 걸고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 아하. 예, 요런 시기를 그러니까 신규 게임 출시 직전. 또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앞뒤로 예, 그런 상황일 때 크런치 모드라고 하는데, 네. 이 크런치 모드를 하면은 이제 보통 좀 심하면은 70시간에서 100시간까지 주당 일주일에. 예, 그 정도 일을 하고요. 예. 네, 평균적으로 그냥 제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한 45에서 70 정도 주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게임 업계 안에서도 스토리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자금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대체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게임 업계가 일하는 시간이 긴 편입니까? 사실 저희가 다른 업종에 잘 모르시죠? 예, 저희 애니메이션 이런 데는 네. 되게 저희만큼 굉장히 길다라고는 듣긴 했고요. 네. 예. 근데 사실 다른 업종들처럼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 있으신 분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일하시는 거는 어떤 딱 평균적인 근무 시간을 갖고 이제 그렇죠. 일을 돌아가는 건데, 저희는 어떤 문화예술 산업의 형태이다 보니까 예. 일이 몰릴 때도 있고, 근데 일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심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과로로 쓰러지거나 뭐 심지어 목숨을 잃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죠. 어떻습니까? 넥슨에서도 한 4, 5년 정도 전에 그 한 분 쓰러지신 적 있어요. 근무 중에. 갑자기 앰뷸런스가 막 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위층에서 한 분이 그때 일하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네. 실려간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때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다들 넘어갔었는데, 연말에 그분이 우수사원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좀 웃었죠. 와, 저렇게 쓰러질 정도로 일해야 우수사원상을 주는 거구나. 아하. 예,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연말 행사 때 수상소감을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이렇게 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퇴소를 하셔가지고 다들 회사? 예, 다들 그때 박수를 쳤어요. 지금 한 8년 됐고 1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처음 입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비슷해요? 똑같아요? 조금씩 나아지는 건 있어요. 조금 나아져요? 예. 처음엔 더 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그때는 정말 근무 시간 체크하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예, 그때 한 달에 한 400시간 정도?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하고 그때마다 한 11시까지 무조건 남아야 되고 집에 못 들어간 날도 많았겠군요. 예, 뭐 그냥 금요일날 출근해서 월요일날 퇴근하고 뭐 이런 정도. 네, 심하면은 계속 그렇게 일을 그러니까 합니다. 게임 초창기는 더 했다. 예. 그나마 좀 낮은 게 이 정도다. 예, 52시간 그 7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네. 예, 그렇게 52시간제 지금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52시간제 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 중이고요. 이거를 넘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전히 있긴 있죠. 네. 그래도 52시간제가 게임 업계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노동자들한테는. 현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예.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넥슨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하고 있으신 분들도 현재는 지금 있는 상태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근데 법적으로 52시간을 넘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임금을 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출퇴근 기록 자체가 남기지 않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회사에서는 그걸 저 노사가 동의해서 임금을 줬다 손 치더라도 적발되면 처벌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출퇴근 기록이 남지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건 임금 체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지금 저희 이제 양쪽 지회에서는 이거를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나저나 52시간제 하기 전에 그렇게 장시간 노동할 때 그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건 다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포괄임금제라는 제도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받은 적이 거의 없죠. 포괄임금제? 예. 간단히 말하면 연봉제 같은 거죠? 예, 연봉제인데 그 야근 수당이랑 뭐 주말 수당 이런 거를 다 미리 지불했다라고 셈치고 그러니까 예,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계약할 때 예. 그냥 포괄임금제 즉 연봉 넌 얼마다. 예. 매월 얼마씩 준다.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게임 업계가 대부분 그랬습니까? 예, 거의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정규직은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은 별로 없어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는데 저희가 정규직 비율이 좀 높은 편이긴 해요. 근데 정규직이 정규직이 아니고요. 왜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다가 게임이 뭐 사업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실패를 했다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 팀 자체가? 네. 그냥 다 사직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의 공고사직으로 갑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좀 다른 팀으로 이동할 수는 있긴 해요.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의 능력을 잘 어필해가지고 다른 팀에서 저를 받아주길 기대해야 되는 거라서 그 외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전부 공고사직을 제한받아요. 네.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사실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두 분은 넥슨 한 회사에서 8년, 스마일게이트에서 10년 맞아요? 저는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요? 예. 저는 여기 지금 스마일게이트에 들어온 지 2011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그래도 꽤 여기 됐네요. 예. 그 전에는 많이 옮겨 다녔고. 예. 그러니까 게임 업계는 이 노동자분들의 평균 재직 기간도 길지 않겠군요. 한 회사별로 재직 기간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다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까지 들은 얘기 요약하자면 이 초장기 근로에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에 고용 불안정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왜 노조를 안 만들었어요? 예. 이게 일단 저희 이제 게임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근로기준법이나 어떤 노동법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른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불법이거나 문제가 있음을 잘 인지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비단 게임 업계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전반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학교 교육에서 노동법 같은 거를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반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저희가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게임 만드는 걸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일종의 열정 노동. 예.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게 이 업계 자체가 한 20년 만에 이제 급성장을 한 케이스의 그렇죠. 산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정 페이가 그냥 당연하다라고 이제 예. 생각하고 있는 게 기반이 일단 있고요. 예. 저희가 노조가 이제 저희 이제 게임 산업을 보면은 한국 말고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게임 강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두 개의 국가를 보면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가 채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유명한 게임 회사라는 이미지 자체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례도 없고. 예. 게다가 또 대체로 일이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되죠.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 수백 명이 함께 일은 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죠. 대부분이 점조직 형태로 그렇죠. 약간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결력도 많이 없고. 네, 네. 예, 제가 뭘 막 노조 만들자라고 말 외쳐봤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절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점조직이란 말이 딱 맞네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노조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깃발을 드신 거 아니에요. 두 회사에서 또 두 분이 주도적으로 어쩌다가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노사위원회 협상을 하면서 사실 저희 둘 다 근로자 위원이에요. 노사위원회가 있긴 있군요. 예, 이번에 근로 52시간 제도 때문에 예. 근로 규칙을 바꾸면서 그걸 협의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요. 회사에서 뽑고 그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그 근로자 위원으로서는 이게 책임감이 좀 생기잖아요. 네. 책임감이 생기는데 정작 회사는 이걸 바꾸고 이게 근로규칙만 바꾸고 싶어서 저희를 뽑았던 거라서 네. 그 최소한의 선만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저희는 좀 퍼거링 금지도 바꾸고 싶고, 저 유연 근무제도 제대로 도입하고 싶고 이런데 그게 망처럼 되질 않으니까 이 책임감으로 좀 다른 걸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노조로 좀 발전하게 된 거죠. 우리가 힘을 더 보여줘야만 되겠다. 예, 그렇군요. 지금 한 달쯤 됐죠? 예. 조직률이 몇 프로쯤 됩니까? 가입 대상 중에. 저희는 현재 지금 이제 그냥 퍼센트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15% 넘어서 이제 20%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숫자로는 한 350명 정도 이제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넥슨의 경우는 저희는 한 20%에서 25%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는 가입률이 높지 않네요. 저는 워낙 이렇게 그 열악한 환경을 앞에 쭉 얘기했기 때문에 누군가 깃발 들면은 다 모일 줄 알았는데 왜 잘 안 모일까요? 저희는 그 높지 않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그 저를 모르는 사람이 넥슨에서 99%일 텐데, 예,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깃발을 올렸을 때 저 깃발이 과연 안전한 깃발일까, 믿어도 되는 깃발일까, 이런 의심도 당연히 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서 판단하자라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행동을 보여드리고 믿을 수 있는 노조가 되어야 그때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겠죠. 네. 저희도 좀 비슷한 생각이고요. 예. 그 처음에 이제 노조를 만들면은 이제 보통 기존에 있는 노조들은 다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이렇게 양극단적으로 이렇게 딱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고 있어요. 하루에 뭐 10명이 됐던 뭐 2명이 됐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눈치 보고 있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두 회사 외에 다른 게임 회사에서 노조 만들어진 건 아직 없어요? 예, 아직 없어요. 다른 회사도 또 눈치 보고 있군요. 결국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 노조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참 중요할 텐데 한 달 동안 뭘 했습니까? 그리고 회사 쪽은 자세가 좀 바뀌었나요? 어때요? 한 달 동안 일단 한 건요. 저희가 그 집행부라고 해서 저희는 운영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을 할 사람들을 많이 늘렸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의 방향성은 어떤지, 예를 들어서 회사랑 이렇게 교섭할 거다라는 거를 설문하고 홍보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공고사직 같은 거에 대해서 아까 말했지만은 노동법이나 이런 걸 정확히 잘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배포하고 있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쪽 자세는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까지는? 회사 쪽 자세가 처음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회사 쪽에서 좀 조합원들을 늘리고 설득하고 알리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회사
이메일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당에서라도 좀 배포한다거나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예. 사실 그 게임 회사고 다 게시판이나 이런 거 이메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네. 그걸로 많이 일하고. 근데 정작 그거는 못 쓴다고 하니까 노조 할 때만 예, 밥 먹는 거 맛이 없다라고 쓸 수는 있지만 노조 얘기라는 건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래서 상견례 이후 그 첫 교섭 때 그걸 적극적으로 좀 어필할 생각인데 아직 상견례 첫 교섭 시작 안 했습니까? 예,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시작해요? 스마일 게이트는 어때요? 저희는 약간 넥슨이랑 상황이 달라요. 어허. 저희는 게시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저희 이제 첫 번째 설명회를 아까 했거든요. 예.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할 거고 이런 거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회사 내에서 장소를 제공받아서 저희는 진행을 했고요. 네. 예.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넥슨은 이제 교섭을 이제 조만간 확정이 난 상태인데 이제 상견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만남을 저희는 아직 그거는 아직 되진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도 노조 활동에는 협조적이다. 예, 맞습니다. 스마일 게이트는 예. 넥슨은 철저히 비협조적이다.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노조에 가입할까 말까 그 눈치 보고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가입 못하도록 하는 방해 행동이나 이런 것까지는 포착된 건 없습니까? 예, 그 정도는 포착된 건 거기까지는 없고요. 아직 아니고. 예. 부당 노동 행위라고 이제 그렇죠. 하는데 그거는 현재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포착되진 않았다. 예.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예. 예. 앞으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 그리고 목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노동자의 권리를 얻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당면 목표를 지금 뭘 세우고 있어? 아까 뭐 포괄임금제 폐지? 예, 포괄임금제 폐지랑 그다음에 고용 안정. 고용 안정. 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회사가 지금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게임 업계가. 네. 이 성장에 조금이라도 노동자들한테 더 많이 분배되는 거. 그렇죠.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임금 인상이죠. 간단히 말하면. 정확히는 성과의 분배죠. 성과 분배. 저희도 비슷하고요. 예.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달라.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점조직이기 때문에 정보가 사실상 주변으로 이렇게 돌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노노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투명해야 된다라는 거를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 평가,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도 평가를 할 수 있고, 예, 보통 이제 평가를 받으면 위에서 아래로만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이제 복지들에 대해서 확장하는 거를 지금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넥슨도 그렇고 스마일 게이트도 그렇고 돈 엄청 벌었죠? 그렇죠. 한국에서 이 정도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곳 얼마 없죠. 그렇죠. 그런데 좀 심하게 많이 벌었던 것 같더라고요. 심하게 많이 벌. 그런데 지금까지는 노동자들이 외침이 없으니까 성과 분배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스마게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현대차 정문고 회장보다 부자인데.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다니는 회사 직원들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노동자들인가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어떤 분이 언급하신 한 20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성장한 게임 업계, 그리고 게임이 좋아서 또 개발이 좋아서 이쪽으로 뛰어든 일종의 열정 노동자, 그리고 그 성과가 있건 없건에 관계없이 뭔가 히트작을 내면 그 자체로 기분이 좋았던 어떤 그런 역사의 산물이 현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조직된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활동을 좀 펼쳐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많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두 분과 두 회사 노조가 잘하시면 우리 게임 업계 전체가 또 변할 수도 있고, 그럼 모르죠. 전 세계 게임 업계를 또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 지회의 배수찬 지회장, 스마일게이트 지회의 차상준 지회장이었습니다.